나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생활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했다. 처음 남편의 술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알라는 모임에 참석했다. 초창기 한신 아파트에서 AA 알코올 중독자들과 알라는 중독자 가정 모임을 거실과 방을 나누어 진행했다. 안신부님의 배려로 처음 참석한 알라는 가정 모임에서 빙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작은 팸플렛과 타자기로 타이핑한 하루하루 살자 제목의 열약한 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전통과 12단계를 모인 사람들이 나누어 읽게 했고 한 사람에게 3분가량의 자기 경험을 말할 기회를 허락했다. 그날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고 급한 해답을 요구하던 나는 서론이 길어 본론을 말해달란 말이야. 마음속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빨리 듣고 싶었다. 술 끊는데 무엇이 그리 복잡한 거야? 전통? 12단계? 이런 못 알아듣는 말 말고 어떻게 남편 술을 단번에 끊게 할 수 있나? 본론만 말해. 이 진행으론 1시간 안에 20명에서 30명의 사람이 3분씩 주어지는 경험담은 시간 내 못하겠다. 나는 그 시간, 그 시절 조바심에 기다릴 줄도 주변의 규칙을 수용할 여유도 못 갖춘 불안한 신경증 환자였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게 힘든 조급증 환자였다. 내 경험을 조리 있게 말할 수도 없는 극심한 긴장 상태였다. 알코올 환자와 살던 나는 심한 강박적 병이 들어있었다. 잠시만 몰랐을 뿐 내 주변인은 알았을 것이다. 자기 연민에 쌓여 말 대신 눈물이 먼저 나와 말을 할 수 없었다. 할 말은 많은데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선배 협심자들은 기다려주고 몸소 그들의 경험담으로 가르쳐 주었다. 내게 충고하거나 말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서서히 적응할 때까지 인도되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 중 내가 제일 어리석다는 것도 시간이 지난 후 알았다. 모임에서 규칙을 배우고 말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워야 했다. 마음을 열고 같은 병을 앓고 있기에 아픈 신음소리를 내는 가족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비명들 속에서 상대를 보기보다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을 배웠다. 내가 문제시했던 내 남편의 성격상 약점들은 거울에 비친 나의 약점들이었다. 설명하기 어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만 아는 진실이었다. 그의 병든 모습은 내 모습이었다. 예전 읽은 책 중 구절 중 한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공주에게 추하게 생긴 난쟁이 곱추가 청혼을 했다. 곱추의 말인즉 아름다운 공주는 전생에 하늘에서 맺어진 나의 아내라며 공주에게 청혼을 했다. 공주는 어떻게 그런 추한 모습의 당신이 내 남편일 수 있죠? 추하게 생긴 곱추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전생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왕자였소. 이 세상에 오기 전 공주와 나는 다음 생에 부부로 만날 인연으로 정해졌다오. 하나 문제가 있었소. 나는 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왕자로 태어나지만 나의 아내는 추하고 키 작은 곱추로 다음 생에 태어나 나와 결혼해야 했다오. 나는 신께 간청했다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아름다운 몸과 주기를 주시고 내게 그녀의 약점인 추하고 곱추인 장애를 내 몸에 주소서. 남자도 감당기 어려운 그 멸시를 내 아내 대신 내가 받겠습니다 했소.
신의 허락으로 난 당신의 추한 모습으로,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오게 됐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추한 몸으로 왔으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아내임을 알고 있기에 당신을 찾아왔소. 당신의 아름다움은 내 모습이라오. 여기 이 추한 몸이 당신이었다오. 공주는 지혜로웠기에 전생을 기억해내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나는 남편의 못난이 공주였다. 알코올 환자를 둔 가족들이라면 명상 주제로 어쩔 수 없이 꼭 선택해야 했다면 우리는 중독자의 삶의 역할을 선택할까? 그 가족의 삶의 역할을 선택할까? 피하고 싶은 제목으로 기도와 명상을 할 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모든 기회 앞에 겸손해지고 내 생각이 다 옳다함을 내려놓게 된다. 모든 긴장에서 힘이 빠지고 평화롭고 여유롭다. 이 주제로 명상하게 되면서 내 배우자가 내 모습임을 알게 됐다. 내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 난 알았던 거야. 그가 술로 망가진 모습 뒤에 있던 본 모습을 알았던 거야.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 정신적 약점들을 바꿨기에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었고 나 자신과 타인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 내가 갖고 있던 성격상 약점들을 안고 살았다면 나는 천국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 거야. 대물림되는 성격적 약점들을 안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내 친척들 중 나와 DNA가 같은 성격적 문제를 수정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미리 보기엔 실패한 내 모습일 수 있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자기를 바꿀 용기는 절박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웠다. 긴 배움의 터널을 걸어 나오는 동안 필요없는 열등감과 원만과 두려움, 미움들을 터널에 벗어두고 나왔다. 망상으로 습이된 결핍을 위장하던 교만도 진실을 대면할 용기를 배우며 강해야 정직하기 쉽다는 체험을 한다. 이대로 완벽하기에 더 구할 필요가 없다. 거짓을 벗고 바라보는 세상은 더 자유롭고 명예로운 답을 주고받으며 살게 됐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하게 행복하게 산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요령이 늘고 아는 것도 많아진다. 더 나이가 드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게 됐다. 나이 들면 요령으로 사는 사람, 지혜로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요령으로 삶을 살아보니 편한 만큼 삶의 질이 모든 면에서 떨어졌다. 행복감도 보람도 적다. 손대는 것마다 성공의 열매는 없고 죽정이만 거두는 시간으로 내 삶이 채워졌었다. 나는 내 삶의 고통이 어리석은 내 반응에서 오는 걸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원했다. 같은 나이에 출발은 비슷했지만 삶의 중간 점검에서 우리 모두는 삶에서 선택하는 자신의 규칙과 현 상황이 현재 내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감을 알았다. 10년 전 가게에 단말기 설치해 젊은 여자 한 분이 찾아왔었다. 한겨울인데 올 블랙 짧은 치마 정장에 검정 스타킹, 높은 하이힐, 긴 속눈썹까지 딱 봐도 강한 인상에 철저한 직업 정신으로 무장된 표정이었다. 유능했고 꼼꼼한 일처리가 마음에 들었다. 눈이 중열되어 돌아서서 안약을 넣는 모습, 마음이 짠했다. 내 젊은 날 독에 받쳐 살아내려 애쓰던 모습을 닮았기에 그 시절엔 내 표정도 차갑고 냉정했다. 증명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유머스럽게
고객님 좀 웃으세요. 얼굴은 아름다우신데 표정이 무서워요 했다. 한참 어색한 미소로 교정 후에야 사진을 찍었던 슬픈 젊은 날 나의 모습이었다. 일이 힘드세요? 눈이 충혈되어 피곤해 보여요 했다. 그녀는 하루에 잠을 5시간도 못 잔 지 몇 년째라며 지금 사무실을 낸 지 몇 개월 안 돼서 직원보다 3-4배 더 움직인다 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젊은 날을 보는 것 같아요 하니 서로 마음이 통했나 보다. 따뜻한 인삼차 한 잔 권한게 마주보며 2시간 길게 이야기를 했다. 젊은 나이에 국내 증권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 결혼 시작부터 함께 맞벌이로 빠르게 집을 장만하고 대출 빚을 갚아 나갈 때 남편이 주식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었다. 직업이 의당 고객들 투자금으로 하는 사업이라 장에 큰 자금이 움직인다고 흥분하는 모습만 알았었다. 남편이 고객 투자금으로 물론 집 담보도 얻는 돈까지 모두 투자했는데 증권 폭락으로 모두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어느 날 길에 나앉게 됐단다. 거기에 빚까지. 둘이 얼마나 애써서 모은 돈인데 성실했던 매형을 믿고 남동생이 결혼 자금까지 줬다는 말에 며칠을 음식을 넘길 수 없었어요. 긴 속눈썹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남편이 자기야 미안해. 큰 흐름인 줄 알고 투자했다 망했어. 평소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다. 그 시절 증권시장이 호황이었다. 남편이 늘 하는 일이라 자신 있었겠지. 내게 은은도 없이 왜 그랬어? 미리 말하면 말릴 것 같아서 너무 뜻밖의 일이라 화도 안 나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둘이 술로 밤을 새웠지요. 우린 밤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없고 내가 다 책임지고 사라지면 돼. 해결 방법이 없어. 말했던 희미한 기억들. 다음날 남편이 달랑 편지 한 장 남기고 집을 나갔다. 더럭불길한 마음에 아무리 휴대폰을 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들려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하고 메시지에 자기야 돈 없어도 괜찮아 들어와 제발 죽지만 마. 딸아이도 아빠 돌아와 제발 제발.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소식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힘주어 쥐고 남편 소식만 기다렸어요. 그날을 다시 회상하니 가슴이 메어 한참을 울었다. 다시 이어지는 말에 먹먹한 내 마음은 그만 듣고 싶었다. 그 심정 나도 알아.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갈 때 난 상상 속에서 수많은 장례식에서 내 남편을 관에 뉘어 땅에 묻었었지. 벨이 울리면 극한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옆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부탁해야 했어요. 나흘 후 남동생이 며칠째 곡기를 끊고 지쳐가는 딸과 나를 위해 죽을 사들고 왔어요. 막 한술 먹으려는데 밖에서 뭐뭐뭐 시댁인가요? 경찰관 2명이 왔어요. 현관문을 연 딸아이가 순간 비명을 지르며 아빠를 부르며 나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TV 연속극에서만 보던 장면이 내 앞에 나타난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발 꿈이길, 꿈이라면 깨어나길. 다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쉬는 날 없이 남편과 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을 거야. 어리석은 내 젊음은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았어. 나는 누구보다 똑똑하게 앞질러 살았다. 내 삶은 기초까지 무너진 청사진이었어. 남편이 떠난 자리에 전 재산을 처분하고도
내 생에 갚을 수 있을까 싶은 빚이 딸과 내 앞에 놓인 게 다예요. 그랬구나. 그 아픈 현실을 딛고 딸과 함께 살아내려니 경직된 긴장감이 온몸으로 흐르는구나.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가 없었다. 여자가 아닌 어머니로 살아야 했다고 나는 말없이 긍정의 대답으로 고개만 끄덕끄덕했다. 내 삶도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내 젊은 날을 그대는 모습에서 보내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 속에 이렇게 가슴 아픈 시간을 간직할 줄 누가 알까. 나 역시 생활 전선에서 미천없이 몸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할 때 유혹도 많이 받았지요. 그 얼굴에 쉽게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며 보수도 적고 힘든 노동을 왜 해야 하며 서로 편의 마음에 상처가 될 거라니까. 그 시절 내게는 육체적 노동이 있어야 할 시간들이었기에 용감히 건전한 노동은 힘든 것임을 알지만 내 의지로 선택했고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이면 지나친 피곤 때문에 과로사로 죽을 것 같은 날의 연속이었기에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에 신경이 곤두서 생각의 고통은 느낄 여유가 없었어. 조금이라도 육체적 필요가 적었음 나는 극심한 삶의 비관을 이유로 자살을 선택했을 거야. 우울증 신세 한탄으로 병들었을 거야. 내일의 희망도 생각할 수 없었고 정말 오늘 하루만 살자 버티는 삶을 살았어. 아침마다 난 죽은 시체로 발견될 것 같은 극한 만성 피로에서도 순리대로 죽어야 한다면 죽자 결심하며 버텼어요. 누구에게나 오는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신의 도움을 간청하며 버텨야 할 시간이 있어요. 이 태풍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까지 자녀들을 안고 버텼어. 이 상황이 최선의 선택이길 기도하며 의류 자영업, 식당 요리사부터 홀서빙, 주방 도우미, 극한 상황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다른 직원보다 2배에서 3배 더 일했어.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도 시기 질투도 많았지. 사장들의 대우가 달랐으니 나도 혼란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의지처가 있었다면 거기에 의지해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삶의 면역력을 못 배웠을 거야. 정말 하루하루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어. 그 시련을 참아낸 시간이 없었다면 강하지 못한 정신력에 쓰러졌을 거야. 그땐 그 육체적 힘듦이 이중고라 생각했어. 그래도 지금은 여유 없고 시간에 쫓기듯 한 이 시간들을 지나보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 순간 필요했던 치유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거야. 정신의 마취제를 맞은 듯 더 큰 고통을 작은 고통으로 덮듯이 그대여 먼저 정신적 안정이 찾아올 때쯤 몸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을 돌보는 수고도 꼭 하길 바래요. 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각자의 본업으로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잊고 살았다. 6, 7년 후 명절에 인상 편해 보이는 여인이 인사하며 오랜만에 뵈어 여전히 편해 보이시네요. 누구? 깔끔하고 평온해 보이는 웃는 모습이 낯이 익다. 저예요. 단말기 사장. 오 세상에, 지금 모습에는 옛 얼굴이 없었다. 회사가 자리 잡혀 지방에서 산다 했다. 내가 생각나서 들렸다며 그동안 3년 반을 암을 앓고 치료하며 완치된 지 2년 넘었다 했다. 지금은 얼굴에 평안이 가득 담겨 있다. 눈에도 잔잔한 웃음, 입가에 잔잔한 미소까지. 처음 봤을 때 칼날같이 날카롭던 신경줄들이 다 부드러워져 긴장감 없는 평온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다. 울컥
살살하는 흔적이 온몸에서 나타나 보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슬프지? 그대를 보는 게 선배님 말씀처럼 신의 뜻에 맡기며 살고 있어요. 다 내려놨어요. 아휴, 이젠 너무 무뎌진 내 모습과 생각에 사는 게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어요. 딸아이가 며칠 전 결혼했어요. 하는 사업도 꾸준히 성장 중이라 요즘은 여유롭게 살아요. 오랜만에 나의 젊은 날 모습처럼 살고 있던 그녀가 성숙한 모습으로 영적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행복했다. 바른 인내의 결과는 축복의 삶으로 이어짐을 경험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다. 또한 누구에게도 그 고통을 이겨낼 힘도 있다.